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만나볼 분은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 의장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하차, 그간 영입에 공을 들여온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아마 충격이 적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 또 2월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쟁점 법안 처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월 임시국회 얘기하기에 앞서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어제 듣고 많이들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영입에 공을 들여왔었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예, 어저께 그 정책의총 도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충격과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접했죠. 예, 근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귀국 이후에 좀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로 많은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유력 후보를 흠집내는 우리 정치 현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공세를 사실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 또 반 총장에 대한 그런 실망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반 총장이 그, 여러 가지 경륜과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여튼 여야가 좀 이렇게 정치인들도 지혜를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바른정당에 좀 입당을 시켜서 대선 경선 흥행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좀 득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건 근데,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반 총장이 특히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에도 오셨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될 인물은 유승민, 남경필 요 두 사람 정도거든요. 예. 지지율이 아직은 좀 미약한 편인데 현재로서는 경선 흥행, 본선 경쟁력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좀 대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초반전이지만은, 저희들이 하여튼 예의주시를 하고 두 분이 좀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혜를 모아야죠. 알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을 펼쳤던 반 전 사무총장이 이제 대선 라인에서 떠나면서 반 문재인 세력으로 또 한 번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바른정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행됐던 원칙 없는 이합집산을 배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문연대에는 좀 선을 그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이 굉장히 앞으로 격동을 할 거거든요. 3월 달에 예정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든 하여튼 기각이 되든 큰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또 국민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상당히 정치권이 격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격동 속에서 우리는 이런 원칙 하나는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네요. 네. 열악한 정치 환경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이라는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희는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이 안 좋죠. 예를 들면 정치자금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또 이제 조직도 지금 현재 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당 도당 이런 것도 호남인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만들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갖춰 나가서
대선에 대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주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좀 31일 날 긍정적인 발표를 하셨던데요. 18세로 인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원래부터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좀 강하게 하시는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저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8세는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혼인도 가능하고 18세에 이제 병역 의무도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8세로 하는 거에는 또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네. 예. 그러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겠네요.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예.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뭐 이번 대선부터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 다음부터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뭐 누구를 갖다가 지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법, 어떤 처벌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쟁점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통과를 하되 당장 오는 대선부터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부터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좋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다른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죠. 바른정당이 워낙 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아서요. 네. 야당의 개혁 입법안 또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이 서로 여야가 좀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뭡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없는 성장,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고용 없는 성장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같은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지금 기업 정서 이런 걸 자꾸 부추기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 거는 풀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찬성하는 법안이죠. 네, 같이 하겠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무상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재벌, 검찰, 언론 등 3대 개혁을 2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방향에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산권이나 인사권 가지고 검찰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검찰로서 검찰의 전반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는 또 옥상옥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공수처를 설치해서 이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법 통과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시고 계신 거군요. 저는 반대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하여튼 대안을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대안.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 말고 큰 틀에서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바른정당에서 혹평을 내놨더라고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운운한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당하고 예를 들면은 공동정부 비슷하게 이런 걸 운영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재벌들이 좀
너무 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단호히 그거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하신다. 네. 최순실 특검법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 과연 찬성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던데요. 저희들은 연장에는 바른정당은 찬성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 기간 그 연장 권한을, 네. 황교안 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국회로 가져오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최순실 특검법, 개정의 핵심이죠. 예. 네. 그건 저희들도 아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자, 그럼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네. 연장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국회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에게 반대는 안 합니다. 하여튼 요새, 최근에 보면은. 예. 청와대가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인사 개입, 오늘 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문제는 좀, 저희들도 좀 파헤쳐야 된다. 이 부분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 대표 주자로 안철수 전 대표가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네. 교섭단체 연설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네. 아마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그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던데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던데요.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 네. 예, 그야 당 대표로 나와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2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법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육아휴직 3년법, 학력차별금지법 등등 4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2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예. 그 육아휴직제도 이 부분은 저희가 당론으로 이제 미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출신 학교가 기재된 자료의 요구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이 학력차별금지법. 네.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소환법도 네, 내셨어요. 네. 알바보호법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알바보호법이라는 건 이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서도 네. 고용보험료만 내고 있는 대학생 그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단시간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전국이 어수선해서 이 가운데 놓치지 않는 법안들 없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잘들 처리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정당 네. 이종구 네.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과 함께 오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론과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사퇴 문제 등등 말씀 나눠보겠고요. 오늘 국민의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는데요. 여러 현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국민의당 생일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2월 2일 창당해서요. 오늘 이제 돌을 맞았습니다. 1년 맞이 소감 어떠십니까? 국민의당이 창당해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 네. 금년에도 아마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네. 시대 정신에 맞는 창당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밝습니다. 지금 듣기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탈당을 해서 나온 분들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탈당한 국민의당에게 민주당이 오늘 첫 선물로 통합이란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상호 대표의 발언. 국민의당 죽이기 공작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센 발언인데요. 예,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확실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응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민주당과 대통령을 양보한다면 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우상호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동시에 떠오른 이야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는 분명히 누가 되든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국민의당 입장은 민주당과 합치지 않아도 정권 교체가 되겠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는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좋은 정권 교체냐, 나쁜 정권 교체냐, 이것이 남은 거라고 보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표로 정권 교체는 최악의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모든 발언을 국민의당과의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연립정부라도 시작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다 하나도 우리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판 대상이지 연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기존 여야 대결 선거가 아니고 낡음 대 새로움, 구체제 대 새로운 대한민국 간의 대결입니다. 낡은 기득권과 구체제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은 심판 대상이지 연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낡은 기득권과 구체제에 대한 청산이 이번 대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친문이 들어있다. 촛불 민심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낡은 기득권과 구체제의 중심이죠. 더불어민주당을 거기 집어넣으시는군요. 당연하죠. 예. 항상 친문 패권주의 이야기도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네. 역시 이것조차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패권이라는 게 원래 기득권의 상징이고 구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패권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고 해결에 무능했다는 거죠. 기존의 참여정부가 그런 격차 해소에도 실패했고. 맞아요. 예전 참여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젠가요? 저희 시간에 토론에 참여했던 분들은 친문 패권주의라는 단어는 그냥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말에 불과하지 패권주의가 어딨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친문 패권주의가 뭡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패권주의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어떤 겁니까? 친문 패권주의란? 어느 특정 계파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계파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패권주의죠. 그런데 지금 경선에서 보면은 대표, 최고위원,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모조리 다 65%의 득표로 친문 세력들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마디로 친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당이고 그것이 패권주의고 그것이 이제 배타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상생이나 포용과는 거리가 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지난 총선을 봐도 친문 패권주의는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예, 오늘 좀 핫한 뉴스, 새로 나온 뉴스 중에 요즘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질문은 아닌데요.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캠프에 일명 김대중의 남자라고 불렸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영입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호남 민심, 사실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재탄생했다라고 안 대표도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이제 문재인 캠프로 가면서 호남 민심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사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민의당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인재 뺏겼다 이런 안타까움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요. 저는 그것이 호남 민심이 방향을 어떻게 틀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민심은 지금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면서도 현재 여론조사 1위를 하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조금 지금 뭔가 지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남 민심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서운하긴 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 원장님이 또 잘 예. 판단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그럼 최대 수혜자가 남은 대선 후보자들 중에 대권 후보자들 중에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여기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율이 이만큼 올랐다. 문 전 대표는 이만큼 떨어졌다. 이러면서 네. 자 이제 지지율이 보여준다라고 상당히 이제 그 자신감을 보이셨거든요. 네네, 그렇죠. 반기문 후보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분은 문재인 대표죠. 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께서 예. 일정 부분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셔야 네. 문재인 대세론이 더 힘을 갖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100이라는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35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나머지 65%가 빈 땅이 돼버렸습니다. 기존에는 반기문 총장이 30%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예. 그 빈 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된 거죠. 나머지 빈 땅을 어느 한 세력이나 어느 후보가 그것을 연합해서 다 가져간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 빈 땅을 문 전 대표가 가져갈 확률은 없다고 보시나 보네요. 그건 확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하. 제가 볼 때 50% 이상 가져가기 힘들 겁니다. 나머지 세력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가치를 잘 세워서 힘을 네. 갖느냐 그것이 이제 앞으로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당 생일 맞아서 이제 발표하실 때 내용 중에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더라고요. 네네.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35%의 지금 그 세력을 갖고 있는데 네. 나머지 65%의 지금 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까?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그 65%의 그 빈 땅을 내가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보이신 거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촛불 민심이나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라든가. 네. 또 구체제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제 안 전 대표께서 그것을 잘 해내면은 대통령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잘 못 해놓으면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잘 못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할 네.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3지대 연합의 한 축으로 거론됐던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빅텐드의 주축이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사실상 반 전 총장이 제3지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 전 대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 문재인 진영을 만들겠다. 결국 이게 네네. 제3지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네네. 다시 일로 돌아간 건가요? 국민의당 중심의 반 문재인 진영을 만들겠다는 안 대표의 대선 구상. 예. 그게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 국민의당이 이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제3지대라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곳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당이 좀 큰 집이고요. 또, 창당 정신 자체가 낡은 기득권 청산과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목표로 창당했기 때문에. 네. 그 개인 명분도 국민의당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주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폐쇄적으로 하거나 패권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워낙 그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질문을 일부러 던지고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예, 촛불 괜찮습니다. 민심을 상당히 확신하고 계신데 촛불 민심은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도 어찌됐건 야당이란 말이에요. 국민의당이 이렇게 야당 대표와 대선 주자와 이렇게 자꾸 대립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촛불 민심에서 조금 서운하게 느끼지는 않을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왜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끼리 싸우냐 이렇게요. 낡은 기득권이나 이제 구체적 청산도 이제 촛불 민심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현재 이번 대선 어차피 또 박근혜 대통령 심판 선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는 건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 교체는 가셔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 패권 세력이나 무능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면 안 되죠.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이죠.
그렇다고 너무 또 야단끼리 싸우다가 또 넘어가면. 좋은 세력이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 의장, 정운찬 전 총리 영입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던데요.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요. 네네. 어떻게 좀 진행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런 대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조만간이랑 어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뭐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아마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사퇴하셨기 때문에 좀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그 흐름을 제가 좀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걸림돌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당대당 연합 뭐 이런 그러니까 세력 간의 어떤 연대를 주장을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당명 개정을 요구한 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찰은 없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당명 개정이니 세력 간 연합 자체가 저는 정치 공학이고 그래요? 그런 걸 구태 정치로 볼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국민의당 입당하시는 것이 좀 당당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오히려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 당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수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 3부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7857님 청취자 의견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들 밥그릇 뺏기니까 우르르 몰려나가서 뒤통수 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번에 보수 진영으로 대권이 넘어가면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좀 쓴소리도 주셨고요. 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좀 걱정도 됩니다. 이런 의견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